이어서 이렇게 처분의 효력 빠르게 마무리 짓고 오늘 더 큰 주제인 처분의 하자 나가 볼 건데요. 여기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88페이지 교재를 통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2번 불가쟁력이라고 적혀 있는 거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내용이기도 해요. 부담 파트 공부하면서 배웠었는데 뭐 연결되는 주제인 만큼 한번 지난주 주제를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메인 처분을 하면서 지난주 내용 복습입니다. 부관 파트의 복습이에요. 야, 기부 체납 좀 해라 라고 부담을 갖다 붙였고 그에 의해서 기부 체납하는 사행위 왜 나온가요? 증여계약이라는 사법행위를 했다라고 해볼게요. 요 그림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배우셨냐면은 if 이 부담의 하자가 있을 때 너는 어떻게 되니를 우리 지난주에 굉장히 굵직한 주제에서 공부를 하셨고 결론 얘네들은 같이 노는 세트 메뉴다 완전 따로 논다. 따로 논다가 포인트였었죠. 정확하십니다. 얘는 절대 세트 메뉴가 아니고 독립한 별개 행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 2, 3를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벌써 일주일 정도 지나면 좀 까리까리 하실 거예요. 1, 3만 가볼게요. 이 하자가 무효다. 부담에 너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부담이 무효로 돼버렸다. 그럼 사법상 증여행위도 당연히 무효다? 아니다가 포인트였었죠. 이게 무효라고 해서 사법행위가 당연히 무효되는 건 아닙니다. 왜 따로 노니까? 단지 사법행위의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굉장히 빈출되는 판례를 우리가 한번 공부하셨었고 또 오늘 지금 불가증력보다 갑자기 올라왔죠. 3번에 불가증력이 등장하거든요. 이 부담에 불가증력이 생겨버렸다. 그럼 불가증력 개념이 뭐였나요?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데 무한정으로 걸 수 있다. 일정한 기간 제한이 있다. 기간 제한이 있다 그랬죠. 제소 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랬고 일단 받은 날로부터 90일, 90일이라는 날짜도 우리가 좀 배우시긴 했어요. 까먹으셨어도 괜찮습니다.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 90일 지나버리면 더 이상 취소 소송을 걸 수 없다 그랬죠. 그러한 힘을 뭐라고 불렀냐? 다툴 쟁자를 써서 다투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힘. 그래서 뭐다? 불가증력이라고 배우셨죠. 그럼 불가증력이 생겼다는 말은 더 이상 이 부담에 대해서 취소 소송은 못 건다 이 말이에요. 끝나버렸다 이 말이죠. 걸어봤자 각하됩니다. 그럼 또 연결되는 거 부담에 불가증력 생겨서 취소 소송 못 거니까 사법행위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못 건다 걸 수 있다. 걸 수 있다. 왜? 따로 노니까요. 요 내용들을 이미 땡겨서 배우셨고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자 그게 지금 이제 2번에서 보실 내용들이에요. 이미 지난주에 거의 다 배우셨습니다. 가볼게요. 먼저 개념 불복기간이 경과했다. 제소기간 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처분의 위법함을 다툴 수 없다. 소송 못 건다 그 말입니다. 바로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불가증력 생긴 처분, 즉 제소기간이 도가 지난 다음에 항고 소송 걸면 어떻게 된다? 각하가 돼버리는 거고요. 다다음 꼭지 먼저 국가배상 청구는 걸 수 있다. 왜? 그럼 민사소송 다시 국가배상은 어떤 소송이라 그랬죠? 민사소송이죠. 그럼 지금 보신 것처럼 제 아무리 불가증력 생겼다 할지라도 국배 거는데 문제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따라서 민사법원이 알아서 판단을 해줍니다. 다음 바로 밑에 줄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까요? 이거 말장난인데 무효인 처분이란 게 무슨 말이죠? 효력이 없는 처분이죠. 효력이 없는 처분에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없죠. 그래서 무효인 처분은 우리 좀 전에 배우신 공정력도 없고 불가증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력이 없으니까 우리 아까 배우신 것처럼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는 민사법원이 무효네 부당이득 해줘라 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달리 말해서 무효인 처분은 제소기간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무효 확인 소송은 언제까지 걸 수 있을까요? 무제한이에요. 왜? 불가증력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무효인 처분은 발생하지 않고 제소기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국가배상 청구 하나 위에 있는 내용. 자, 요게 자주 나오는 건데 여러분 불가쟁력은 1번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해 주는 거다. 2번 적법하든 위법하든 더 이상 소송 자체를 못 걸게 하는 거다. 후자죠. 적법하다고 확정된 적 없어요. 다만 늦어서 이제 끝났다일 뿐이지.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불가쟁력이 생겼습니다. 그럼 국민은 이거 위법했는데 늦었다. 방법 있나요? 없죠.
그럼 사정사정 해야죠. 제발 직권 취소 좀 해줘. 그럼 행정청은 직권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증력이 생긴 처분에 대해서 있는 거예요. 왜? 불가증력의 개념은 소송만 못 건다일 뿐이지 이 처분 적법하다 위법하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오래 지나서 소송으로는 못 다툰다 의미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 불가증력은 상대방만 구속하지 행정청을 구속하지 않아요. 달리 말해서 행정청은 제소기간 다 지난 다음에도 야 잠깐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취소해줄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소송만 못 걸 뿐이지. 그래서 불가증력은 내용이 뭐 적법했다라고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뭐만 못하게 될 뿐이다. 취소 소송만 못 건다가 다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쟁점이 다 따라 나옵니다. 다시 해볼까요? 취소 소송만 못 걸 뿐이다. 따라서 민사 소송 걸 수 있고 똑같은 말 국가배상도 걸 수 있고 다음에 행정청이 지가 봐서 잘못한 것 같으면은 직권 취소도 해줄 수 있고 온갖 거 다 가능하다 그 말이죠. 취소 소송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맨 마지막 줄에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혀 있고 89페이지에 웬 판례가 하나 올라가 있는데 지금은 전혀 이해하실 수 없는 판례이기 때문에 한 거의 마지막 주차쯤에 다시 한번 돌아올 거예요. 끝에까지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고 다음 그 판례 밑에 89페이지 첫 번째 꼭지죠. 재심사 청구라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제소기간 지나면 취소 소송은 못 걸죠. 그럼 직권 취소는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야 제발 직권 취소 좀 해줘 라고 오피셜하게 다시 심사해 줄 걸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첫 타임 때 직권 취소라는 걸 정확하게 이제 배우실 건데요. 행정청이 스스로 야 쏘리 내가 잘못했다. 내가 처분 취소해 줄게. 그걸 직권 취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법에서 직권이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 8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행정청은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죠. 거기 직권이란 말을 여러분 쉽게 읽으면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란 뜻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제소기간 지나도 직권 취소는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야 네가 스스로 좀 알아서 취소 좀 해줘 라고 내가 오피셜하게 청구할게.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죠 여러분. 직권 취소는 진짜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나한테 직권 취소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따위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재심사 거기 89페이지 맨 위에 판례 바로 밑에 재심사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다만 뭐 개별 법에 규정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고 법은 맞는 키거든요. 다음에 정말 중요한 조문이 밑에 있는 행정기본법 37조 1항이고 올해 3월 달부터 시행된 법이라 올해 지방직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을 걸로 예상되는 법인데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아직은 좀 헷갈리실 거라 일단은 패스하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처분의 마지막 효력인 불가 무슨 역이라고 있죠? 변역. 자, 이 변에서 변은 말 그대로 변경해주겠다예요. 불가쟁력의 쟁에선 다툴 쟁자였고요. 자, 그럼 불가쟁력이랑 항상 비교해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다시 불가쟁력은 다투지 못하게 하는 힘. 똑같은 말 소송을 못 거게 하는 힘이었죠. 그럼 불가변력은 뭐냐? 바꾸지를 못하게 하는 힘이고 누가 뭘 못 바꾸냐? 이런 거예요. 행정청이 잘못된 처분을 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배우셨지만 행정청은 지가 잘못된 처분을 하면 어떻게 해줄 수 있다고요? 직권 취소할 수 있죠. 웬만한 처분은 다 직권 취소가 가능해요. 제소기간 지났어도 쏘리 내가 고쳐줄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즉 여러분이 담당 공무원이 되시면은 여러분이 처분하고 한참 있다가 잠깐만 실수했네. 어떻게 해야 돼요? 직권 취소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불가변력은 여러분이 잘못했음에도 여러분이 바꾸지 못하게 하는 힘이에요. 행정청을 구속하는 힘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꼭지의 개념이죠. 처분 행정청이 스스로 구속되어서 처분을 직권 취소도 못해주고 바꿔주지도 못하게 된다. 불가쟁력이랑 좀 반대되는 의미를 갖죠. 불가쟁력은 누구를 구속한다? 불가쟁력은 너를 구속하는 거예요. 소송 못 건다고. 행정청을 구속하진 않기 때문에 직권 취소가 가능했습니다. 불가변력은 누가 구속된다? 여러분 스스로 행정청이 구속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못 바꿔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전화 걸어야죠. 저 죄송한데 빨리 취소 소송 거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주니까. 그럼 방금 말 속에 중요한 힌트 하나 있습니다. 비록 불가변력이 발생한 처분일지라도 제소기간 안 지나서 불가쟁력이 안 발생했으면은 상대방은 뭘 걸 수 있다? 소송을 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밑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은 얼마든지 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되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아니, 불가쟁력 발생해도 직권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왜 또 불가변력이 생기면 직권 취소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불가변력은 모든 처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거의 발생하는 게 없고 거기 두 번째 꼭지에 적혀 있죠. 예시를 가볼게요. 행정심판의 재결, 이의 신청에 따른 취소,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행정심판의 결론을 판결이라고 안 부르고 재결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법원의 결론을 뭐라고 부르죠? 판결이라고 부르죠. 행정심판의 결론은 재결이라고 불러요. 그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행정심판은 항고소송이랑 거의 같은 의미를 갖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동작구청장이 저한테 위법한 영업정지를 했다라고 해볼게요. 제가 이걸 법대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취소 소송을 거는 방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소송을 거는 방식은 사법부에서 판단을 받겠다 그 말이죠. 이제 삼권 분립 중 사법부요, 법원이니까. 근데 행정부 내부적으로도 이걸 통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동작구는 앞에 무슨 시가 붙어야 되죠? 서울시 동작구죠. 서울이 하나 더 위에 있거든요. 그럼 동작구에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곳에다가 야, 네 밑에 있는 동작구청장이 잘못했으니까 이거 취소 좀 해줘. 취소심판이라는 행정심판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사법부 소속인가요? 행정부 소속인가요? 행정부죠. 같은 지자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다만 동작구보다 위에 있나요? 밑에 있나요? 같이 있나요? 위에 있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잖아요. 즉 하나 윗사람이 밑에 사람이 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 준다.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게 행정심판이에요. 같은 행정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행정심판의 결론을 뭐라고 한다? 재결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거를 앞에 뭐라고 써 있나요? 준사법적 행정행위라고 적혀 있죠. 말이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해를 위해서 사법부를 왜 사법부라고 부르냐? 법을 적용해서 법적 분쟁을 해결해 준다 라는 단어가 사법이란 뜻이에요. 법을 적용해서 법적 분쟁을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법원을 사법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법원은 하는 일이 뭔가요? 법적 분쟁을 해결해 주는 거죠. 법을 적용해 가지고. 근데 여러분, 행정심판은 행정부지 사법부는 아니죠. 근데 하는 일이 취소 심판은 취소 소송이랑 똑같거든요. 법을 적용해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뭐라고 부르는 걸까요? 사법부랑 비슷한 행정작용이니까 무슨 행정행위? 사법작용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결과,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요. 행정심판은 9명의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도장 찍고 이제 재결서가 나가게 되는데 그 회의하시고 다 집에 가셨겠죠 이제. 근데 며칠 있다 생각해보니까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결을 바꿔줄 수 있다 없다? 못 바꿔줘요. 불가변력이 생겨버렸으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전화 걸어라. 빨리 취소소송 걸으라고. 왜? 불가변력이 있어버리니까. 그럼 이런 처분 말고는 불가변력이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처분을 하면 아까 불가쟁력 파트에서 보신 것처럼 뭐 하면 된다? 직권 취소해주면 돼요. 이런 재결, 여러분은 불가변력이 발생한 처분을 하실 일은 거의 없겠죠. 일반 처분 담당하시게 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정도로 처분의 효력을 모두 마치고요. 이제 나머지 문항 OX나 객관식은 아시겠죠? 다 과제예요, 여러분. 꼭 복습하신 후에 문풀을 진행하시기를 바라고요. 당연히 모르는 문제 해설을 봐도 이해 안 되는 분들은 다 가져오셔야 되죠. 93페이지를 가보시겠습니다. 행정행위 하자. 자, 이미 개념 자체는 우리가 하자는 많이 봤죠, 여러분. 위법한 거를 하자 있다라고 불러요. 자, 그럼 여기서의 출제 포인트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적으셔도 좋으니까 한번 적어보면은요. 하자 파트에서의 출제 포인트는
무효인지 취소인지를 구별하는 문제 하나. 그 다음 법률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때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하나. 그 다음 세 번째 하자의 치유라는 쟁점. 그 다음 네 번째 하자의 승계라는 쟁점. 요 네 가지가 출제 포인트가 되고요. 모두 다 좀 자주 등장하는 주제들이어서 볼륨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해서 오늘 수업 마칠 때까지 내내 이 하자 시리즈 보고 끝날 건데, 자, 그중 첫 번째 무효와 취소를 이번 타임에 공부하실 거예요. 자, 하자의 개념, 처분이 위법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처분의 적법 요건이라는 걸 간단하게 봤습니다.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기 위한 요건을 문자 그대로 적법 요건이라고 불렀고, 네 가지 카테고리를 우리가 구분해 봤었습니다. 여기 페이지 오셨었거든요, 지난주에.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의 하자라는 걸 봤었죠.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94페이지. 주체의 하자라는 게 안괄호 1번에 하나 있고, 다음 페이지 양괄호 2번에 절차의 하자라는 게 하나 있고, 양괄호 3번에 형식의 하자라는 게 있고, 다음 페이지 내용상 하자라는 게 있죠. 요거를 구분하는 건 뭐 그 자체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카테고리를 구분하시면 세부적인 판례들을 공부하실 때 좀 편하게 되고, 그 출제 포인트는 뭐냐? 판례를 던져놓고 야, 이 처분의 하자가 무효냐? 취소 사유냐? 를 물어보는 게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무효와 취소의 사례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출제 포인트 첫 번째. 오늘 첫 타임 때 배우실 거고요. 자, 그러면 그거 가기 전에 이론 판례 중요한 거 하나만 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93페이지 1번에 있는 판례가 되는데요. 제가 이런 걸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셨습니다. 보통 처분 통지서 이런 제목으로 날라오게 되죠. 여러분이 나중에 작성하셔야 될 문서들일 거예요. 뭐 양식이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처분 통지서라는 제목 안에 영업정지 2개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그럼 이렇게만 써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가르쳐 줄 필요 있을까요? 가르쳐 줘야겠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뭐야 갑자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처분의 이유를 적어줘야 돼요. 그걸 처분 사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처분 사유는 반드시 여러분은 두 가지를 적으셔야 돼요. 하나는 팩트, 하나는 그 팩트에 적용되는 뭘 적으셔야 될까요? 법 조문을 적으셔야겠죠. 그럼 사실을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 몇 월 며칠 날 미성년자 누구한테 술을 팔았다. 내가 다 증거가 있다. 그런 거 적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었다고 해볼게요. 1번 너 언제 미성년자 A한테 술 팔았고, 2번 B한테도 술 팔았고, 3번 C한테도 술 팔았다. 너 그래서 다 걸렸어. 그래서 영업정지 2개월 이렇게 써줘야 되고, 여기에 적용되는 법을 적어주셔야 되죠. 뭐 식품위생법 몇 조 몇 항 이런 식으로요. 법조문을 적으셔야 돼요. 요게 처분 통지서의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반드시 처분의 이유를 적어줘야 되는 거가 바로 행정절차법의 내용입니다. 처분을 할 때 상대방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당연히 이유를 써줘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받은 사람이 억울하다라고 해서 취소 소송을 걸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판사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이거 다 위법한,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근데 판사가 판단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더라고 해볼게요. 미성년자 A, B한테는 진짜 팔았던 거예요. 적법했습니다. 근데 C한테는 판 사실이 아무리 증거를 봐도 안 나와요. 그럼 C라는 처분 사유는 위법했다라고 해볼게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원고가 취소해달라는 거는 이 처분 사유 사실을 취소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영업정지를 취소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요게 처분이거든요. 영업정지 2월이 처분이고 그 처분의 이유들을 바로 처분 사유, 이 ABC는 사유죠. 자, 그럼 요 경우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함정 없어요. 여러분이 판사다. 영업정지 처분 위법하다? 그래도 적법하다. 그래도 적법하죠. 왜요? 얘네 둘한테만 파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위법하다 할지라도 나머지만으로도 충분하네. 적법해. 그게 바로 거기 있는 첫 번째 판례예요. 자, 읽어보실게요. 처분에 있어서 수개의 처분 사유 중에 일부가 설령 적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 사유만으로도 정당성이 인정되매? 그럼 위법하다, 적법하다? 적법하다,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이 판례 공부하시면서 하나 추가적으로 배우신 건 처분 사유라는 개념을 하나 배우셨고, 여러분이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사유를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 입장에서 어이씨 뭐야 이게 안 나오게 되겠죠. 그런 내용도 나중에 다 배우실 거지만 미리 땡겨서 하나 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페이지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95페이지 양과로 2번 먼저 한번 가볼게요. 절차의 하자라고 적혀 있죠. 똑같은 말이 행정 절차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서 배우시겠지만 여러분이 처분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절차적인 사항들이 존재하고 그런 사항들을 담은 법을 행정절차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이거 하나도 안 써놨다라고 해볼게요. 그냥 문 닫아라 이렇게 썼다라고 했다. 절차 하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유를 안 가르쳐줬잖아요. 그럼 위법하게 되는 거고, 근데 내용은 전혀 문제 없었다라고 해볼게요. 진짜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럼 웬만해서 무효로 갈까요? 취소 사유로 볼까요? 취소 사유로 보는 거예요. 정확해요. 그래서 절차의 하자 원칙적으로 뭐라고 써있죠?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여러 개 있는데 2번 판례 먼저 읽어볼게요. 세액 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가처분, 과세 처분을 때린 겁니다. 그럼 세금 내라라고 할 때는 당연히 뭘 가르쳐줘야 될까요? 이 액수를 네가 왜 내야 되는지 계산을 방식을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세액의 산출 근거예요. 이 세금을 왜 내야 되는지 그 근거. 그거를 안 가르쳐줬다. 똑같은 말. 그걸 이유 제시의 하자라고 부릅니다. 이유를 안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로치시고 그냥 이유 제시의 하자 이렇게 적으셔도 좋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절차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게 되고, 다만 그 정도는 무효다, 취소다, 취소 사유다. 대부분 취소 사유예요. 그 절차의 하자에 있어서는요. 그런 내용을 하나 보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보실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실 내용은 2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라는 주제. 결국 수많은 사실관계 판례들을 무효인지 취소인지 구별하셔야 되는 게 주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주제를 시작하게 될 거고, 거기 뭐 중대 명백설 이것저것 적어놓긴 했지만 다 이미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건 설명은 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뭐에 불과하다?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자, 그런 내용이 바로 93페이지 밑에 있죠. 한번 읽어만 볼게요. 정말 쉬운 판례니까. 1번 판례 93페이지 맨 밑에 있는 판례예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면 무효다. 93페이지 1번 판례죠. 그래서 그럼 중대 명백한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세 번째 줄부터 있는 말들은 그냥 좋은 말, 이런 거 저런 거 다 판단해라, 고려해라, 열심히 읽으실 필요가 없는 말이죠. 그 다음 2번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비로소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다. 여러분이 처분을 했는데 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진짜 정확히 조사해야만 이게 잘못됐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럼 명백할까요? 명백하지는 못할까요? 명백하지 않았겠죠. 진짜 정확히 조사해야 알 수 있다는 말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했네라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중대 명백성에서 여러분 명백하다는 게 뭔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잘못했네. 따라서 그 정도가 아닌 이상 마지막 줄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냥 쉬운 이론 판례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온 김에 복습, 우리 아까도 봤지만 여러분이 법규 명령의 기초에서 처분을 하셨다. 그 법규 명령에 적혀 있는 대로. 근데 나중에 법규 명령이 위법하다라고 해서 대법원이 날려버렸다. 그럼 여러분이 한 처분도 위법하게 되거든요. 왜? 대법원이 법규 명령을 날리면은 처분의 근거 법규 명령이 없게 되고, 근거 없는 처분을 한 거니까 위법하게 되죠. 무효다, 취소다. 처분은 취소 사유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왜? 여러분이 그 처분할 때 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법규 명령이 무효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대법원이 판결 내려주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그게 아까 22페이지에서 보신 내용이었죠.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복습 이렇게 중간중간 많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일부러 기억하시라고. 지금 이렇게 앞으로 돌아갈 때마다 살짝 좀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나지? 분명히 지금 22페이지 돌아가 보니까 막 체크가 돼 있는데. 네, 다 기억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고, 한 절반 정도 기억하시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기억하는 게 평균적으로 정상적인 잘하고 있는 수험 생활을 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한 10%밖에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복습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반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맨 22페이지 맨 밑에 판례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만 가볼게요.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행령 규정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여부가 명백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모른다. 대법원이 결론 내려주기 전까지는. 마지막 줄. 그래서 어떤 하자에만 해당할 뿐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무효는 아니다. 모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럼 케바케 판례들을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90 이왕 절차하자 본 김에 절차하자 먼저 가볼까요? 그냥 깔끔하게 체크하게 95페이지 가볼게요. 우리가 2번 판례는 보셨죠? 다 케바케 사실관계 판례들이어서 이론적으로 막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긴 해요. 그래서 다 보진 않고 몇 개만 볼 건데 1번 판례를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 자, 이것도 또 복습이 한번 들어갈 겁니다. 이건 자주 했던 복습이고, 근데 2주 지난 건데, 갑이 을한테 자기의 영업을 양도한 거죠. 그때 판 사람을 뭐라고 불렀죠? 양도인이라고 부르고 사는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부르죠. 그럼 원래 허가는 대물적 허가이기 때문에 니네끼리 계약 맺으면 허가는 넘어가요 이미. 근데 허가 명의까지 바꾸려면 뭘 해야 된다? 신고.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지위를 넘겨받았다는 신고, 그래서 통상 지위승계 신고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신고라는 말은 알린다란 뜻이었었죠. 야, 나 가게 샀어 라고 알려준 거. 그럼 신고서 제출하면 바로 내가 허가 명의자가 된다. 네가 받아줘야만 된다. 받아줘야만 되는 거고, 그걸 수리 처분이라고 했었죠. 확통수공의 수리. 그럼 행정청이 이제 수리를 해준다라고 해볼게요. 수리는 처분입니다. 왜? 권리 의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 갑한테, 양도인한테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영향을 미치나요? 정확해요. 갑의 허가를 어떻게 해주겠다? 줬다? 뺏는 거. 그걸 철회라고 한다 그랬죠. 갑에 대해서는 허가 철회의 의미를 갖는다. 그럼 을한테는 갑한테 뺏은 허가를 어떻게 주는 거죠? 그대로 넘겨주는 거죠. 갑한테는 허가를 부여해주는 효과를 갖습니다. 당연히 처분이죠. 너한테는 권리를 뺏고 너한테 권리를 주는, 너한테는 침익적, 너한테는 수익적. 그럼 침익적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뭘 해라?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죠. 뭘 해주라 그랬나요? 사전 통지, 미리 알려줘야 되고. 영업정지 같은 걸 예시로 말씀드렸었죠. 예를 들어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영업정지 하려고 합니다. 다짜고짜 영업정지 내일부터 할까요? 아니면 야, 너 술 판 적 진짜 사실이냐? 영업정지 들어갈 건데 혹시나 억울한 거 있으면 갖고 와봐 라고 미리 말해줘야 된다 그랬나요? 당연히 후자죠. 왜요?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사전통지 제도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경쟁업체들이 악용할 수 있겠죠. 허위로 신고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믿어버리면 어떡해요? 바로 영업정지 나가면 억울해서 어떡해요? 미리 알려주고 네 얘기를 들어줘야 되죠. 의견 청취를 거쳐야 돼요. 그럼 이거를 근데 안 했다. 무슨 하자가 되는 걸까요? 절차하자죠. 그럼 무효 취소. 취소 사유 당한다. 그게 1번 판례예요. 여기까지 본 김에 그래도 한번 앞에 오랜만에 또 돌아가 볼까요? 요 지위승계 신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허가 파트에 있으니까 요 내용 50페이지에 있네요. 복습입니다, 여러분. 자, 50페이지 가운데 판례 박스에 2번 판례를 읽어볼게요. 밑줄 안 쳐져 있는 첫 번째 문장 조금 더 읽어볼게요.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 즉 수리 처분은 누구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다? 종전 영업자, 즉 양도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거다. 왜? 허가 철회니까요. 따라서 행정절차법의 당사자인 종전 영업자한테 행정 절차를 실시해라. 그 행정 절차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고 할 말이 있는지 들어줘라. 근데 if 그거를 안 들었다. 절차 하자가 있게 되고 무효다, 취소다. 취소다. 그 내용이 95페이지 맨 위의 내용이죠. 95페이지 1번 판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무엇을 실시해라? 청문이란 걸 실시해야 돼요. 나중에 이건 본 강의 때 배우실 텐데 여러분, 의견 청취, 네 말 들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 의견 청취한 방법을 청문이라고 합니다. 들을 청자에 물을 문자예요. 너 불러가지고 네 말도 들어보고 물어보기도 해라 그 말이에요. 의견 청취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런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당연히 위법하게 될 텐데 무효 취소. 취소 적혀있죠.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자, 그럼 일단 가장 리딩 판례인 1번, 2번 판례만 조금 봤고요.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가셔서 주체의 하자를 가보실게요. 주체 하자는 무슨 말일까요? 권한 없는 놈이 처분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않거나 권한 없는 놈이 처분을 했다. 그럼 원칙적으로 뭐라고 써있죠? 무효예요. 네가 뭔데 처분을 해요. 이 정도면 중대명백하다고 보는 거죠. 자, 여러 가지 판례가 있는데 여러분, 먼저 1번 판례.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위원회 사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판례거든요. 이론 판례가 아니고 단순한 케바케 판례들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 중심으로 좀 이런 판례들은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거고, 그럼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위원회 뭔 사건이냐 여러분? 폐기물 처리 시설이 뭘까요? 쓰레기 매립지예요. 쓰레기 매립지 쌍수 들고 환영할까요? 절대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입지 선정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주민들이 다 반대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입지 선정하는 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럼 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될지가 너무 중요하죠. 그거를 멋대로 구성해 버린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행령 규정에 위반해서 군수, 주민 대표 등이 선정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했다. 임의로란 말은 매우 젠틀한 말이지만 멋대로란 뜻이죠. 이 위원들을 멋대로 만들었네. 그리고 지들끼리 막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여기로 입지선정 여기다 하겠다.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니네 멋대로 만든 거잖아요. 무효다. 나중에 이런 판례들은 여러분 5초 컷이에요.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무효. 이렇게 그냥 정리하면 끝이거든요. 이론이 없기 때문에. 다음 2번 내부 위임 받은 자. 이거 지난주에 문풀하면서 제가 강중이 사례로 말씀드렸던 건데 기억하실까요? 제 군생활 예시로 들어서 대대장님 휴가 중이실 때 저는 누구 명의로 처분했어야 된다. 대대장님 명의로. 왜요? 난 처분권이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휴가 중이시니까 누군가 결재는 하긴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누구 명의로 했어야 된다? 대대장 명의로 했어야 된다. 근데 제가 실수해서 제 이름 갖고 처분을 했다. 그럼 뭘까요? 난 권한이 없거든요. 근데 내 이름 갖고 처분을 하면 무효가 되겠죠. 그게 바로 2번의 제목인 내부 위임받은 자가 지명의로 처분을 했네요. 강중이가 강중이 명의로 처분을 했다. 대대장 명의로 했어야 되는데 네가 뭔데 처분을 해요. 그럼 결론은 뭐죠? 마지막 줄 무효다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리고 3번, 4번은 이제 예외 판례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관계 판례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공무원 임명장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6급 이하 공무원과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의 주체가 달라요. 뭐 지방직 공무원은 당연히 지자체장이 하는 건데 지방직 공무원 말고 여러분이 국가직 공무원이 되셨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의 임명장은 여러분이 배속받으실 부처의 장관님 명의로 나가게 됩니다. 6급 이하는 임명권자가 장관이에요. 그럼 5급 이상은 누굴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승진하셔서 사무관이 되셨다. 누구 임명장으로 새로 임명장을 받으실까요? 대통령 명의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4급부터인가 3급부터인가 그랬는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 5급부터 대통령으로 몇 년 전, 10년 전인가 좀 바뀌었어요. 자, 어쨌든 그런데 5급 이상 국정원 직원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수리하는 걸 여러분 의원 면직이라고 불러요. 네 원에 의거해서 면직, 직을 면하게 해주겠다. 사표 수리를 의원 면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여러분 5급 이상 국정원 공무원이 사표를 수리내면은 의원 면직도 누구가 때려줘야 되나요? 대통령이 때려야 되죠. 근데 실수로 국정원장이 의원 면직을 해버린 거예요. 물론 내부적으로 좀 다 조율이 돼 있었던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럼 국정원장은 권한 없잖아요. 대통령이 해야지. 원래 무효여야 하지만 요건 취소로 본 사례예요. 왜 그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원 면직은 그 특성상 행정청이 막 적극적으로 무언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는 건 내가 아니고 오히려 공무원 넌가요?
너죠. 네가 사표를 던졌고 난 그냥 그걸 야 진짜 사직할 거야? 확인해주는 소극적인 역할에 불과하잖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고 네가 사표를 던졌고 나는 그걸 소극적으로 받아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무권한자의 처분과는 다르다라고 봐요. 그래서 원래 대통령이 했어야 되지만 국정원장이 했다 할지라도 중대한 하자까지는 없다. 왜? 네가 사표 냈잖아. 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이론을 읽어볼게요. 먼저 3번의 첫 번째 단락이 이론이에요. 이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 유월, 월권이다 그 말이에요. 월권 행위는 무권한자의 행위니까 원칙적으로 뭐다? 무효다. 할 것이나 해서 딱 끊어주시고요. 또 원칙이니까. 네, 의원 면직에 두 가지 특징이 나오죠. 의원 면직의 개념은 아시겠죠? 사표를 수리해서 자르는 거를 의원 면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원 면직은 소극적이고 확인적 성격이 강해서 다음 줄 의원 면직에서의 권한 유월 행위를 다른 일반적인 행정행위서와 같게 보아야 될 건 아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 무권한자의 처분은 무효이지만 의원 면직에서의 무권한은 좀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그게 다음 단락이에요. 5급 이상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의원 면직이 대통령이 아니라 국정원장에 의해 행해진 경우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무효는 아니다. 이해되시죠?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고 본 대표적인 사례예요. 다음 4번 사례는 굵은 글씨만 보시면 돼요. 세관, 출장, 소장 6글자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모의 장, 행정청처럼 생겼죠. 그리고 세관을 거꾸로 읽으면 뭐죠? 관세죠. 그 세관, 출장, 소장 뭐 하는 양반인 것 같나요? 관세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권한이 없었거든요. 자, 근데 되게 관세 부과할 수 있게처럼 생겼잖아요. 명백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무효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세관, 출장, 소장의 관세는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판례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뭐 굵직한 그런 내용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죠, 여러분. 다 케바케 판례들이거든요. 여러 번 그냥 보시면서 암기하셔야 되고 이론적 깊이는 거의 없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양괄호 3번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형식의 하자. 처분은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말로 해라, 문서로 해라. 문서로 나가야 되죠. 그 문서주의에 위반해서 말로 처분을 해버렸다. 우리 판례는 예외 없이 뭘로 볼까요? 무효로 봅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 밑줄 안 쳐져 있는 첫 문장만. 행정절차법 24조는 다음 줄 문서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위반해서 처분을 했다. 중대 명백해서 무효다라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게 형식의 하자까지 정리했고요. 96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내용상 하자. 이건 답이 없어요. 진짜 처분이 법에 위반했다든지 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위반했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원칙 무효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다 케바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가지를 보셨죠, 여러분? 주체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뭐다? 무효. 절차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뭐다? 취소. 그 다음 거기 밑에 있었던 양괄호 3번에 형식의 하자, 문서주의로 안 나눠간 처분은 원칙적으로 뭐다? 무효. 그 다음 마지막 내용상 하자는 케바케. 그래서 그 수많은 케바케 판례를 우리 인문 강의에서 보기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론 두 가지만 가져와 봤고요. 96페이지 맨 위에 있는 1, 2번 두 개죠. 자, 말만 길지 되게 쉬운 판례예요, 여러분. 근데 말이 길기 때문에 읽으실 때 어려움 느끼실까 봐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가져온 거고 밑줄 안 쳐져 있는 부분도 읽어볼게요. 행정청이 어느 사실에 대해서 어느 법 규정을 적용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즉 어떤 팩트가 발생했고 그 팩트에 여러분이 어떤 법이 적용될 거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처분을 해버린 거죠. 근데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그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졌다가 포인트예요.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즉 그러한 사실에는 그 법을 절대 적용해서는 안 돼요. 왜? 대법원이 그러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법리가 명백히 밝혀졌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말만 길 뿐이에요. 근데도 여러분이 행정청이 그 규정을 적용해서 처분을 했다.
하자가 명백한가요? 명백하지 않은가요? 너무 명백하죠. 뭐 정말 쉬운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뭐 어떤 걸 해볼까요? 마침 제가 어제 그 유튜브 보다가 도전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다 그래서 전기 절도죠. 전기를 도둑질한다. 요즘에 뭐 전기 스쿠터, 전기 바이크, 뭐 그다음 전기차 등등이 많다 보니까 세상에 뭐 공중 화장실에서 뭐 오토바이 충전시키고 이제 뭐 이런 사람들도 있나 봐요. 그럼 여러분 전기를 훔친 거잖아요. 이게 절도냐? 예, 절도예요. 왜냐하면 형법에서는 전기 훔치는 것도 물건으로 훔치는 것과 똑같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상황을 바꿔볼게요. 전기는 물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기 훔친 건 절도라고 하지 마라는 판례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이 아니 전기를 훔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죄로 처분을 하셨다. 무효다, 취소다. 무효다 그 말이에요. 대법원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그게 바로 지금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네가 굳이 그 규정을 적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효 취소. 무효다 그 말이죠. 대법원 판례 정면으로 개긴 건데 그럼 중대하고 명백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어떨까요? 대법원 판례가 없어요. 교수님 책을 찾아봐도 통설도 없고 뭐 교수님들끼리도 다퉈요. 이거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한 끝에 도저히 모르겠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교수님의 의견대로 했더니 나중에 대법원 가서 틀렸다라고 판단을 받았다. 그럼 명백해요? 안 명백해요? 안 명백하죠. 그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대법원 말고는. 그게 밑에 내용이죠.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이 교수님들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싸우고 계신다. 그럼 마지막 줄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이게 되시죠 여러분? 같은 취지 2번 판례도 세 번째 줄만 읽어볼게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분명한 판단이 있었다. 근데 다음 줄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럼 법원의 판단과 어긋나게 처분을 했다. 무효일까요? 취소일까요? 무효죠. 판례가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죠. 따라서 명백하다. 그래서 말만 길 뿐이죠 여러분. 더럽게 쉬운 내용이에요.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절대 개기면 안 되고 판례도 없고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이 혹시 틀린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명백하지는 않으니까 그 하자는 뭐다? 취소 사유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신 내용이 무효인지 취소인지를 다투는 내용들이었고 그럼 뭐 사실관계 판례 조금만 더 봐볼게요. 95페이지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5번, 6번 판례 정도 가볼게요. 자, 5번도 복습입니다, 여러분. 5번의 첫 번째 줄 복습해 볼게요.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에서의 금지 해제. 요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배우신 판례인데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에서의 금지 해제.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개념이 뭐였죠? 초중고 반경 몇 미터에는 19금 업소 못 들어간다. 왜? 유해하니까 학생들한테. 근데 그거를 풀어주는 게 금지 해제고 그럼 원래 유해해서 원래 아무도 하면 안 되지만 특별히 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 혹시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하실까요? 예외적 허가, 이거는 예외적 승인이라고 배우셨죠. 특허랑 헷갈리기가 참 좋은 게 특허는 유해한 행위를 하게 해준다 아니면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특별히 하게 해준다. 유해한 하면 안 되는 걸 하게 해주는 건 전혀 아니죠. 예를 들어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대표적인 특허입니다. 개인 택시는 유해하니까 하면 안 된다. 아니죠. 그냥 독점적 권리를 줄 뿐이에요. 근데 마약, 도박, 강원랜드 강원 도박은 좋은 거니까 해도 된다가 아니라 범죄니까 하면 안 되지만 특별히 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걸 예외적 허가라고 배우셨었죠. 그 내용이 어디 있었냐 또 돌아가 볼게요. 2주차에서 배우신 허가의 마지막 부분에서 배우신 내용 바로 5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었죠.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뒤로 갈수록 일부러 복습하시라고. 자 8번 허가와 구별되는 개념 예외적 승인. 그리고 거기 2번 판례가 지금 보신 판례죠.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에서의 금지 해제. 여기서의 포인트 그래서 기속행위다 재량행위다. 재량행위다 더럽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금지 해제를 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다시 95페이지로 오셔서 그냥 행정청이 단독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 위원회는 뭐 공무원들도 들어가 계시겠지만 주로 민간 전문가들, 교수님들이 들어가 계시겠죠. 그 위원회 심의를 누락한 채 그냥
금지 해제를 해버린 거예요. 크리티컬한 절차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도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왜? 절차 하자니까. 그래서 마지막 줄만 취소 사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론이 없어요. 그냥 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스토리 중심으로. 자, 근데 6번 환경 영향 평가 안 거치는 건 무효예요. 이건 또 뭔 내용이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건설 허가를 한다라고 해볼게요. 화력 발전소를 지으면은 주변 동네의 환경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많이 침해되겠죠. 제 아무리 뭐 기술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매연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환경 영향 평가 법이란 법을 만들었습니다. 말 속에 답이 있는데 뭐 하는 법일까요? 환경 영향 평가. 야, 그 정도 건설 사업하면 환경 난리 날 거니까 미리 반경 몇 미터 안에 어떤 환경 침해가 나타나는지 미리 평가를 받아라. 그거 평가 결과 심각하면 허가 못 내줘. 라고 하는 취지를 담은 법을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그 제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규모 이런 어떤 환경에 우려를 미칠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는 반드시 행정청, 예를 들어 어떤 시장님들은 개발 사업 승인해 주기 전에 반드시 뭘 먼저 해야 되냐? 유관부서 협조해서 환경영향평가 먼저 받아야 돼요. 이거 공사 건설허가 해주면 어떤 난리가 날지. 근데 그거 빼먹고 그냥 사업계획 승인해 줬다. 법을 대놓고 날려버린 꼴이거든요. 뭐로 볼까요? 무효다라고 보는 거죠. 크리티컬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 무효다. 자, 이 정도 배우시면은 하자의 첫 번째 주제가 뭐라 그랬죠? 지금 다 뭐 배우시고 계신 거죠? 케바케 판례들이 무효인지 취소인지를 배우시고 있는 거. 물론 이거 말고도 공부하셔야 될 판례가 훨씬 많은데 인문 커리에서 일단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10분 정도 쉬었다가 오늘의 두 번째 메인 파트인 96페이지 위헌 결정의 효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갈게요.